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이라는 그런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 직후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증시 역사적으로도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급등론 그리고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되는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 연봉입니다. 연봉. 1970년대에서부터 이제 삼성전자 역사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연봉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이제 계속해서 경신해 왔죠. 잠시 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4차 산업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영역의 첫 발을 내디뎠다. 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해드렸죠. 1990년대 드디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1990년만 하더라도요. 글로벌 반도체 상위 업체 중에서 일본이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 제압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메모리 시장에 이제 그 1인자로 글로벌 1인자로 도약하는 그런 구간이었죠. 반도체 혁명을 통해서 주가가 약 한 800%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니콜 혁명이었죠. 이것도 대단한 혁명이죠. 기존의 이제 유선 혁명에서 무선 혁명으로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50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스마트폰이라는, 물론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로 애플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먼저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개척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폰을 이제 출시하면서 바로 이제 그 따라 붙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스마트폰 혁명으로 대략 한 340% 급등했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출발점이 우리가 2016년도 초반서부터 계산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25,000원서부터 이제 겨우 한 100% 정도 오른 거에 불과합니다. 이 혁명의 이제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여전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드렸지만, 삼성전자 실적의 어떤 그 절정기는 2022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투는 빠르면 2020년도 하반기 혹은 2023년도 상반기 정도면 주가도 역시 그 대상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강의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5시까지 삼성역 2호선 삼성역 3탄 빌딩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전철역에서 대략 한 입구에서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보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1시 20분서부터 한 40분 동안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주교재 외에 비메모리 특집을 주제로 해서 또 강의를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추격 매수 4가지 논리.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그 중국과 동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워낙 이제 경제 비중 자체도 중국 비중이 높죠.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죠. 반면에 이제 그 대만이라든가 이제 일본 증시는 또 미국하고 이제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19년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행하는 대만, 일본 증시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동행하는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와 함께 상당히 이제 부진했죠. 상당히 소리를 받았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역시 그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을 인해서 그랬고요. 그 무역 협상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한다면, 기존의 어떤 그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혹은 이제 대만에서 중국이라든가 이제 그 대한민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 최소한 1분기 이내 외국인들이 최소한 또 한 3조 원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논리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미래는 우리가 그 TS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가라는 것은 어떤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울러서 이제 그 관성의 법칙.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시세에도 주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월가의 이제 우리가 불곰이라고 그랬죠. 제시 리버모어가 만든 얘기입니다. 제가 그 제시 리버모어 그 책을 보면서 그 대목을 읽고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 대목을 읽고 너무나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가수요가 개입되죠.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관성의 법칙과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가 전개가 돼요. 저는 이제 오늘이 이제 1월 9일이죠. 여하튼 간에 1월 9일 이후부터는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그런 단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 월봉상 보면은 1월 달에 장대 양봉이 출현될 가능성에다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강세장에서 최고의 미학은 추격 매수입니다. 고가 매수라는 거, 고가 매수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저가 매수하고 뭐 눌림목 매수하는데 그런 논리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TSMC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4개월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TSMC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고 시세의 어떤 메커니즘은 다 동일하기 마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세 번째는 잠시 우리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해 볼 텐데요. 3차 산업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전에 이제 2000년이었죠. 2000년대 닷컴 열풍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벤처 열풍 때 1320포인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고점 이후에 이제 다시 그 고점을 이제 4차 산업 흐름과 함께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의 기준으로 패러다임으로 바라본다면 1300포인트대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저항, 천장 역할을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1320포인트가 이제 그 4차 산업의 어떤 그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서 뭐 합리적이고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바닥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여의도도 그렇고 월가에도 그런 시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우지수든 나스닥 지수든 이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건 2차 산업, 3차 산업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도 아직까지 바닥권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시세의 어떤 그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멘탈 싸움이죠. 마인드 싸움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역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역사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비메모리의 성장 가능성. 비메모리가 사실 메모리에 비해서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의 성장성. 제가 이제 어제 그제죠.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제 그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제로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비메모리 어떤 그 성장성이 본격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천병,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일개 연대 병력이 어디 이제 이동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일개 중대 정도는 천병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숨어 있는 어떤 그 적들도 제압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DB 하이텍이라든가 AD 테크놀로지를 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한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본진, 즉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을 이제 암시한다. 천병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본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발 가능성이 높고요.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절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삼성전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제가 좀 패러디해서 삼성전자의 방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이제 강조를 해드린 거죠. 뭐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그냥 편안하게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라는 것은 종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종목 추천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한 3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현대투자연구소는 잔수라든가 묘수 이런 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죠. 철저하게 어떤 그 주도주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것입니다. 뭐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부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나스닥이고요. 아래가 이제 상해 종합이요. 다우 지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예, 기본적인 움직임은 같이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작년 8월이죠. 8월 6일 날 이제 그 코스피도 그렇고 다우 나스닥 대체적으로 다 바닥이 왔거든요. 8월 6일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도 흐름을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상해 종합은 상해 지수를 계속해서 침체를 면치 못했는데 지금 화살표 표시된 지역 있죠. 이 이후부터 이때가 이제 뭐냐면은 미중 간의 어떤 그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1차 어떤 그 협상 아직 그 사인은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1차 협상 가능성이 고조가 된 시점부터 중국 증시가 그동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화살표 표시는 중국 증시 이 현재 그 화살표 쪽 그 출발점 시점이 나스닥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그런 어떤 그 파동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은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그 대만의 가권 지수고요. 아래는 이제 코스피 지수거든요. 같은 논리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나스닥 지수하고 이제 그 상해 종합하고 비교해 봤죠. 지금 코스피의 지금 시장 국면이 가권 지수가 이제 그 다시 고점,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 초입 단계 그때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론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이제 유동성 장세의 초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서도 제가 오프닝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어떤 그 1분기 내 외국인들은 3조 원 이상 순매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하는 상대적으로 절상이 되고 뭐 그런 어떤 그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그림은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2000년도에 당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닷컴 열풍 혹은 이제 벤처 열풍이었죠. 이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가 1320포인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바닥에서 3차 산업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너무나 현기증이 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격 조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었던 패러다임으로 132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삼성전자 혹은 IT 섹터는 철저하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뭐 고찰이라고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사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는 못 오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메모리 어떤 비메모리라는 성장의 날개를 달고 이제는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한 것 같게 그것도 관성 혹은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500원, 1000원 싸게 살라고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지금 어떤 합리성, 논리성, 과학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용기, 뭐 깡다고 뭐 이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투자자의 자세, 애티튜드 이런 게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급등주를 알고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이 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체험 VIP 이제 가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매니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15, 20개 종목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한 종목은 다 샀어요. 수익이 나느냐? 잘 안 나죠. 물론 깨먹지는 않죠. 결국 어떻게 팔 겁니다. 종목이 많으면 매도 시점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은 여러분들이 가장 확신을 갖는 1, 2, 3, 뭐 4, 좀 보수적인 분들이면 한 5종목 정도까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완급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름의 어떤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대만의 TSMC입니다. TSMC. 사실 상승과 조정 과정은 거의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 2017년도 11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조정의 깊이가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파하는데 지금 이제 5개월 전에 돌파했고 지금 삼성전자 화살표 보이시죠? 삼성전자 현 시점이 TSMC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월봉상. 저는 1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시작을 했죠. 오늘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강세장에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조정.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강세장에서는 고가 매수입니다. 고가 매수, 추격 매수. 충동 매수가 아니죠, 여러분들. 추격 매수인 거, 추격 매수. 자, 요거는 이제 그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DB 하이텍이 이제 그 예전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이제 28,000원 역사적 고점을 찍었고, 최근에 이제 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DB 하이텍은 어제 그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DB 하이텍은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혼자 DB 하이텍을 산다 이러면 사는 순간 이게 시한폭탄이 되고 사는 순간 이게 번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멘탈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혹은 이제 그 현명한 어떤 그 멘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DB하이텍은 여러분께서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뭐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종목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한 4개 사업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혹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천병주 역할을 말씀드린 겁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어요. 기존에 이제 그 TSMC와 이제 전략적 관계에서 계약을 거의 뭐 중단하고 완벽하게 계약을 끊은 건 아닌데요. 거의 중단하고 삼성전자와 쉽게 얘기하면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 어떠한 어떤 그 메리트, 어떠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는 있겠죠. 비메모리 혹은 파운드리 시작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도약하는 시점이고요.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벤더와의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잠시 표현해놨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나 갖다 주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박한 거, 러프하고 깡다고 용기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가가 아직 뭐 종가는 안 나왔지만 10%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뭐 강론상으로 따라 사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사업부별 매출 영업이익을 최근 자료를 제가 한번 캡처를 잡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이거 시스템 사업부죠. 시스템 LSI 사업부라고 하는데 이 보시면 이제 분기보다 우리가 2018년도 온기류 보죠. 결산으로 2018년도에 1,450억이 적자였어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10억 단위입니다. 8,800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됐어요. 굉장히 턴어라운드 됐죠.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구간이 뭐냐면 계속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그 흑자 기조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과 함께 3년, 4년 이어질 때 주가가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3년 이상 오는 거죠. 자, 여하튼간에 2019년도 작년에 이제 그 8,800억대로 이제 흑자 전환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600억, 죄송합니다. 2조 6천억. 이거는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경천동작이래, 경천동작이에요. 물론 이제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주식은 미래가치의 선방이고 기대감으로 가고 상상력으로 가는 거죠. 수많은 상상력들이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 4종목 그냥 우리가 멀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삼성전자 역시 지분을 출자해서죠. 역사적 고점이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고점이 44,400원인데 이게 사실 그 바닥에서 출발한 것들이 있어요. 역사적 고점과 큰 폭의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최근에 좀 강세인 것 같은데 저희 회원분들도 왜 다른 것들은 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오는데 원익 IPS 상대적으로 못 오르냐? 왜냐하면 역사적 고점 돌파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는 옛날에 이제 그 STS 반도체를 이제 SFA가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과거 자료는 좀 의미가 없겠고, 여하튼간에 파동상 보면은 1파동, 2파동, 3파동 전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정 4파동 이후에 5파동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SFA 반도체는 역시 반도체 후공정, 비메모리죠. 비메모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후공정, 패키징 쪽에 이제 특허가 된 기업이고요. 솔브레인, 대단하죠. 솔브레인은 역시 그 삼성전자 지분도 출자했고요. 국산화 수혜주죠. 대표적인 수혜주인데요. 이 국산화 수혜주라는 것은 역시 그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SFA 모멘텀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은 그 주가가 선비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부분들이라면 SF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 아닌가 싶고요. 월봉 보면 이제 역시 역사적 신고가 돌파 직전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뭐 하여튼 어제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뭐 소주 한 병 먹고 잤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시대적인 큰 흐름은 4차 산업혁명과 강론상의 어떤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 즉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전쟁 혹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그 도도한 흐름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어나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